어차피 뇌 구조를 보면서 봐야 되는 거라서 뇌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우리는 지금 뇌를 배우고 있어요. 뇌는 무슨 신경에 속한다? 중추신경에 속한다. 중추신경에 속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을 중추신경에 속한다라고 한다? 연합뉴런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래서 연합뉴런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중추신경이라고 할 건데, 그럼 연합뉴런을 가지고 있는 거는 뇌와 누가 있다 그랬어? 척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 중추신경에는 우리가 먼저 배우는 거 뇌와 척수가 있다. 자, 우리가 뇌 구조를 그때 이렇게 그렸을 때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무슨 뇌라고 그랬어? 대뇌라고 얘기했었고요. 대뇌 아래쪽에 대뇌 축소판처럼 생겨있는 소뇌가 있다. 대뇌 소뇌는 찾기가 쉬워. 가운데로 이렇게 깊숙이 들어가 있는 뇌가 간뇌, 사이뇌가 될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바물 모양으로 나와 있는 애가 있어. 그러면 블록하게 올라가 있는 걸 기준으로 하자라고 했죠? 이렇게 블록하게 나와 있는 거는 소뇌랑 나란히 있을 건데, 얘가 다리뇌라고 얘기했어요. 뇌교, 다리뇌. 다리뇌는 무슨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야? 연결 역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거는 뭐라고 한다? 사이뇌라고 했다. 사이뇌. 간주가 되는 건데, 사이뇌 중에서 이는 시상. 요 방울 모양으로 생겨있는 뇌가 뇌하수체라고 하는 영역인데, 뇌하수체 바로 이가 시상, 하부. 하지만 어쨌든 합쳐서 전부 다 간뇌라고 부르는 거야, 사이뇌. 자, 그다음 다리뇌라고 하는 블록하게 올라와 있는 거 바로 이 굉장히 좁은 구간이야. 가장 적어요, 차지하는 부분이. 이거를 중간뇌. 그럼 얘 바로 아래를 연수, 다시 말하면 숨골이라고 해서, 자, 이거는 대뇌가 되는 거고, 여기는 소뇌가 되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어디가 어디를 찾았는지 말아주세요. 대뇌, 소뇌, 사이뇌, 그다음 다리뇌, 중간뇌, 숨골. 이거.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대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 대뇌의 겉질이었었고 속질이었었고. 그런데 대뇌에서 진짜 중요한 건 어디라 그랬어? 겉질. 속질은 문제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신경세포체가 아니 신경섬유가 모여 있어서 하얀색이다 라는 거 외에는 속질은 문제에 나올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뇌가 문제에 나온다면 거의 겉질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어쨌든 대뇌는 얘기를 했고, 자, 소뇌로 갑니다. 자, 소뇌 같은 경우는 일단 중요한 거 몸의 균형 유지에 관한 일을 할 거예요. 회전을 하거나 내 몸이 기울어져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게 소뇌라서, 소뇌가 발달한 사람들은 균형 감각이 되게 발달했다고 해요. 예를 들면 평균 대선수라든지 기계체조 선수들은 소뇌가 특히 발달돼 있다고 하거든. 이런 역할을 하고, 자, 두 번째, 소뇌에도 여러 가지 영역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얘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섬세한 수익은 운동을 조절한다. 자, 일단 이 단어에서 수익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축할 수 있는 근육이 수익은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축할 수 있는 근육. 다시 말하면 뼈에 붙어있는 골격근. 내가 팔다리 들고 싶으면 들고 내리고 싶으면 내리잖아. 이런 거 수익근이고요. 그 다음 입술이라든지 눈꺼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잖아. 이런 것도 수익근이야. 어떤 경우는 뭐도 수익근이냐면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요. 자, 횡격막은 가슴과 배를 분리하는 막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 숨 쉴 때마다 숨을 들이쉬면 내려가고 숨을 내쉬면 올라가. 알아서 해. 근데 내가 만약에 인위적으로 얘를 수축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복식 호흡을 할 거니까 배에다 힘주고 배를 빵빵하게 부풀려 보세요 라고 하면 배에다 힘주면서 앞으로 내보낼 수 있잖아. 그럼 내가 하고 싶을 때 얘가 수축이 된 거야. 얘도 수익은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상시에 내가 시켜야 일을 하는 애가 아니라 평상시에는 알아서 움직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수축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근육. 이게 수익근이야. 내 마음대로 수축할 수 있는 근육. 그래서 섬세한 수익근 운동 조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약간 이 개념이야.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지금 그 옆에 비어있는 곳에 한 1.5cm 정도 지름이 되게 동그라미를 완전 동그랗게 최대한 자기가 그릴 수 있을 만큼 동그랗게 그려봐라. 그려보세요. 동그랗게 완전 동그랗게 최대한 떨지 말고 동그랗게
직접 1.5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약간 봐요. 동그랗게 그려라. 여러분 손으로 그렸잖아. 이 명령 누가 내렸을까요? 대뇌가 내린 거야. 대뇌가 내렸는데 어떤 사람은 진짜 동그랗게 잘 그렸어. 매끈하게. 어떤 사람은 약간 찌그러졌어. 어떤 사람은 끝하고 끝이 안 만나는 사람도 있어. 처음에는 잘 시작했는데 끝부분까지 약간 떨리는 부분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뭐야? 손해가 얼만큼 제대로 관여했느냐에 따라 달라. 그래서 손해가 발달한 사람들은 섬세한 작업을 잘한대요. 세밀하고 섬세한 작업을 잘하는 이유가 손해가 관여하는 영역 중에서 섬세한 수익은 운동을 조절하는 거. 명령은 대뇌가 냈지만 그걸 제대로 치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몸의 균형 유지, 섬세한 수익은 운동 조절. 이게 소뇌가 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뇌로 갈 거야. 사이뇌로 갈 건데 우리가 간뇌의 기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항상성 유지 중추예요. 항상성 조절. 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 조건이, 내부 조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 몸에 있는 생존에 필요한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적게 먹어도 살이 안 빠지고 이거는 항상성이 아니야. 내가 살이 찌고 살이 빠지는 거는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아. 그런데 뭐냐면 추운 바깥에 나가 있건 따뜻한 사우나에 들어가 있건 내 체온은 36.5도가 돼야 되고 내가 짠 음식을 먹건 물을 많이 마시건 내 피는 0.9% 소금물과 등장에 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항상성이에요. 자, 그러면 항상성에 관계된 것들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일단 체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혈당량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혈압, 또 하나 혈장, 삼투압.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다가 추울 때, 더울 때, 땀이 났네, 피부에 소름이 돋았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 나오잖아. 추웠다, 더웠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사이네. 간뇌가 되는 거야. 간뇌. 그 다음 단 음식을 먹었더니 그런 거 나오든지 아니면 짠 음식을 먹었다, 싱거운 물 음식을 먹었다, 아니면 땀이 많이 났다 이런 말 나오잖아. 그것도 전부 다 간뇌. 하여튼 그런 말 나오면 아 이거는 간뇌가 중추구나, 사이뇌가 중추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 혈당량이 뭔지는 알죠? 혈중 포도당의 농도입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혈압이 내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혈액량이라고 생각해도 돼. 내 피의 양. 피의 양이 많아지면 혈압이 높아지는 거고 피의 양이 예를 들면 사고 나서 출혈이 심했다. 그럼 피의 양이 줄어들어 혈압도 떨어지게 되는 거. 혈장 삼투압은 내 피가 얼마나 짠지 싱거운지 내 피의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항상성에 관한 거고 이거를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그 뇌를 사이뇌, 간뇌라고 하는 거야. 간뇌는 시상과 시상학으로 나눠지는데 시상은 배우기는 하는데 여태까지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못 봤어. 시상은 감각신경이 대뇌로 가기 전에 지나가는 길이라고 나와요. 연순한 척수에서 올라오고 있는 감각신경이 준명아 수업 듣고 있어요? 대뇌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을 말하는 거야. 시상 하부는 항상성 조절에 관한 일을 할 거야. 근데 시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간뇌 하면 무조건 항상성. 항상성 담당은 간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 중간뇌 나옵니다. 중간뇌 특징을 보면 얘가 소뇌랑 더불어서 몸의 균형 유지에 관한 일을 할 거예요. 자, 몸의 균형 유지하는 뇌는 두 군데입니다. 소뇌와 중뇌, 소중. 얘네들은 몸의 균형 유지에 관한 일을 한다. 자,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 자, 여러분 눈에다가 빛을 확 비추면 뭐가 작아지죠? 동공이 작아지지. 눈동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동공이 작아지는 거야. 그러면 어두운 상태에서는 동공이 커지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내 몸의 결과, 반응. 뭐라고 하죠? 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공이 커지거나 작아지는 반사를 동공반사라고 불러요. 동공반사. 그 다음 세 번째는 안구운동 조절에 관한 일을 할 거야. 내가 여기 봐야지 저기 봐야지 결정하는 거는 대뇌가 하는 거야. 근데 정확하게 초점을 맺을 수 있도록 근육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게 중간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간뇌는 안구운동 조절에 관한 일을 한다. 여기 써있을 거야.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 담당 누구? 소뇌와 중간뇌. 균형 담당 두 번째 항상성 담당 누구? 간뇌. 동공 담당 누구? 중간뇌.
담당이 5개가 나올 거예요. 항상성 담당, 균형 담당, 전공 담당 셋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리를 일단 넘어가서 숨골로 갑니다. 숨골은 뭐라고 한다? 연수라고도 하죠? 얘가 이름이 숨골이라는 건 호흡에 관한 일을 하는 거잖아. 근데 연수는 심장박동 조절에 관여하고요. 호흡 운동에 관여하고요. 소화 운동에도 관여해. 그러면 심장박동 조절할 거야? 호흡 운동 조절할 거야? 소화에 관한 일을 할 거야. 그러면 위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자나 쓸개나 다 연수 담당이야. 심장도 연수 담당이야. 폐도 연수 담당이야. 그럼 뭐야? 연수는 내장 담당이라고 생각하세요. 내장 담당. 숨골 연수는 말로는 숨골만 나왔지만 호흡만 하는 게 아니라 내장은 다 연수 담당이다 라고 쉽게 외워두십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왼쪽 뇌는 오른쪽에 관한 일을 하고 오른쪽 뇌는 왼쪽에 관한 일을 한다 라고 나온 거 있었지?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신경이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가 연수예요.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가 연수다. 자, 연수에서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고 아주 일부가 척수에서 교차가 될 거야. 척수에서.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 내 몸에서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반응들, 행동들 뭐라고 한다 그랬어? 반사. 반사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가 있어요. 둘 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행동들이야, 반응들이야. 그런데 조건 반사와 무조건 반사 이렇게 얘기되는 거야. 자, 조건 반사는 어떤 경험이나 학습이나를 토대로 해서 나타나는 반사야. 그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사라고 볼 수 있고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가지게 되는 반사가 무조건 반사.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다가 강아지 앞에서 종을 막 칩니다. 종을 막 친 다음에 강아지 혀를 놨어. 그랬더니 침이 안 나와. 그러니까 침이 안 나온다는 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침이 막 분비되고 있지는 않아. 근데 강아지한테 음식을 줬어. 그랬더니 강아지 침이 막 분비되겠지. 왜? 그거 소화시켜야 되니까. 근데 강아지한테 종치고 밥을 줘요. 종치고 밥 주고 종치고 밥 주고 일주일 해. 종만 쳐도 얘가 침을 질질 흘려. 왜? 종을 딱 들었을 때 얘가 뭘 생각하는 거야? 아, 이제 밥 들어오겠구나. 자기 모르게 침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 음식을 얘한테 줬을 때 침을 흘렸어. 조건이야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혀는 음식이 들어갔을 때만 침을 흘리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대고 있어도 침이 나와요. 왜? 뭐가 닿기만 하면 그냥 침이 나와. 먹을 거건 아닌 건 상관없어. 근데 만약에 이 강아지한테 종치고 연필 주고 종치고 연필 주고 종치고 연필 종쳤을 때 침이 나오나? 안 나오지. 그건 뭐야? 이미 먹을 거라는 기억이 있기 때문이야. 종쳤을 때 침을 흘리는 거는 조건 반사야. 입안에 뭐가 들어가니까 침을 흘리는 거는 무조건 반사야. 그러면 조건 반사는 얘가 기억하기 때문이잖아. 한 열흘간을 종치고 밥을 안 주잖아? 나중에 종쳐도 침 안 흘려요. 이거는 사라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조건 반사의 종치는 뭐가 되겠어? 기억이니까 대뇌죠. 대뇌 리을에다 적으세요. 대뇌 리을에 조건 반사의 중축. 대뇌 리을이 아마 비어 있을 거예요. 조건 반사의 중축. 됐어요? 대뇌 위쪽 리을에다가 조건 반사의 중축. 그렇다면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까 배웠던 누구? 공공 반사가 무조건 반사지. 그래서 중간뇌 관여입니다. 아까 말한 음식을 주자마자 침을 흘렸어? 그 다음에 여러분 눈에 이물질 들어가면 눈물 나오죠? 기도로 음식물 넘어가면 재채기 나오고 막 살에 걸리고 그렇게 되지? 그 다음에 왠지 역한 거 보면 한 번도 못 봤던 거라도 구역질 나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수가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예요. 그래서 연수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나오는 신분비, 이물질 들어갔을 때 나오는 눈물 분비, 아니면 재채기, 아니면 구토. 웬만한 얼굴에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 둥근 반사를 제외하고 얼굴에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들은 연수가 관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연수의 기능은, 숨골의 기능은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대부분의 신경이 교차되는 장소, 그 다음에 침 분비, 눈물 분비 같은 무조건 반사의 중추다. 자, 무조건 반사는 그래서 중간대가 있고요. 연수가 있었어요. 근데 또 하나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척수도 무조건 반사의 중추라.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세 군데야. 중간뇌, 연수, 척수.
조건만사의 교주는 대뇌. 조건만사는 거의 문제 나지 않아요. 문제 나는 건 다 무조건만사로 문제가 나게 될 거니까 요거 알아두도록 하십니다. 자, 우리가 나무를 그리는데 나무를 만약에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다 라고 하면 여기는 나무의 잎, 과, 잔, 가지들이야. 반면에 여기는 나무의 뭐라고 할까? 줄기, 굵은 줄기, 기둥 이렇게 얘기할 거야. 뇌로 봐도 그래요. 자, 뇌가 이게 뇌의 가장 중앙부가 된다면 아래로 빠져나오는 이 부분을 뇌줄기라고 할 거야. 그럼 뇌줄기는 어디부터냐? 아래로 빠져나온 거니까 중간 뇌, 다리 뇌, 숨골 이 세 개가 뇌줄기가 돼요. 제 눈 밑에 뇌줄기 써있죠? 자, 뇌줄기, 중간 뇌, 다리 뇌, 숨골 이 세 가지가 뇌줄기에 들어간다. 뇌줄기가 손상을 심하게 입으면 대뇌소뇌가 아무리 건강한 상태여서도 생명 유지가 어려워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사라고 해요. 뇌줄기가 손상을 입으면 바로 대뇌소뇌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뇌사가 되는 거야. 뇌줄기가 건강한 상태에서 대뇌나 소뇌의 일부 손상을 받으면 의식도 없을 수도 있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감각도 못 느낄 수 있지만 생명 유지 장치 없이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뇌줄기가 생존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뇌 종류에 뭐가 있고 각각의 기능이 뭐가 있는지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담당 한번 볼까요? 자, 문의 균형 담당, 동공 담당, 내장 담당, 항상성 담당 이렇게 네 가지 꼭 알아두세요. 자, 균형 담당은 누구다? 소중. 동공 담당 누구다? 중간내. 내장 담당 누구요? 연수. 항상성 담당 누구다? 간내. 이 네 가지. 일단 담당 네 가지 나왔어요. 담당은 5가지 외워야 돼. 근데 그 중에 4가지가 지금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뇌에 대한 설명. 자, 그럼 이번에는 척수로 갑시다. 정리는 다 됐죠? 자, 척수는 뇌가 그때도 말했지?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가 가늘고 길게 계속되는 구조다. 이 덩어리만 우리가 중추신경이라고 했어. 척수는 여기를 잘라서 보고 여기를 잘라서 보고 여기를 잘라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이걸 우리가 횡단면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옆에서 보면 길쭉한 그냥 덩어리밖에 없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싶은 거야. 이 안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잘라서 볼 때, 자, 척수를 잘라서 보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사람 얼굴이죠?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여기를 잘라서 이 위에서 뭘 보고 싶은 거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을 단층 촬영을 해야 되니까 엎어지게 하든지 눕게 하든지 해야 될 거야. 근데 여러분 머리가 여러분 쪽을 향할 겁니다. 지금 머리가 여러분 쪽을 향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해놨다는 거는 위가 등이야, 배야? 등이지. 이게 얼굴이니까 위가 등이야. 아래가 배야. 그럼 이쪽이 이 사람의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머리가 여러분을 향하고 위가 등이면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 이게 나중에 뭐로 나오냐면 대뇌랑 연결돼서 이쪽이 고장나면 이쪽을 움직일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물어봐. 그럼 왼쪽, 오른쪽을 알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람을 이렇게 엎드리게 해놓고 잘라서 그림을 그렸을 때 모습을 보면 이런 단면이 보이는 거야. 이렇게 잘랐을 때.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의 등 쪽이고 이 사람의 배 쪽이고 머리가 여러분 쪽을 지금 향하고 있는 상태라서 이쪽이 이 사람의 오른쪽이고 이쪽이 이 사람의 왼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잘라서 봤더니 하나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이는데 하나는 색깔이 진하고 하나는 색깔이 밝은 색이야. 색깔이 진하면 무슨 색이라고 할까 우리가? 회색이라고 할 거야. 밝은 거 무슨 색이라고 할까? 백색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얘는 바깥쪽에 있으니까 척수의 겉질입니다. 자, 얘는 안쪽에 있어서 척수의 속질이 될 거야. 대뇌는 어디가 색깔이 진했죠? 겉질. 식빵이라고 그랬잖아. 껍데기가 색깔이 진했어. 대뇌는. 그럼 반대야. 척수는 속질이 진할 거야. 자, 척수의 속질이 진하다는 거는 척수의 속질이 무슨 질이라는 거야? 회색질이라는 겁니다. 회색질. 회색질이라는 건 여기에 뭐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야?
여기에 신경세포체가 밀집되어 있다. 자, 신경세포체가 밀집되어 있다는 건 다시 말하면 척수의 속질에 뭐가 많이 있다? 연합뉴런이 많다. 자, 대뇌가 문제가 나면 전부 다 겉질만 문제가 난다고 했었지. 척수가 문제 나면 거의 답은 속질이에요. 속질이냐 겉질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속질이야. 회색질이냐 백색질이냐 물어보면 대부분 답은 회색질이야. 그래서 척수의 속질에 연합뉴런이 많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척수가 하는 일이 뭔가 한번 볼게요. 척수가 하는 일. 자, 척수가 하는 일은 내 온몸에서 오는 정보가 대뇌로 가려면 척수를 지나서 가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호주머니에다 손을 넣었어. 근데 손을 넣는데 손에서 종이가 만져진 거야. 자, 그럼 손에서 종이가 만져졌으니까 이 느낌이 손을 타고 올라와서 척수를 타고 뇌로 갈 거야. 그럼 뇌에서 종이 한번 꺼내봐. 돈인지 휴지인지 보자. 그럼 명령을 내리고 척수를 통해서 내 손으로 가면 내가 이걸 딱 볼 거야. 자, 어디 통해서 갔어요? 손에서 척수 타고 올라가서 뇌에서 명령 받아서 척수 타고 내려가서 손으로 갔지. 그리고 나서 언제 이제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눈으로 봤어. 눈으로 봤더니 돈이야. 자, 그러면 눈으로 갔지. 눈으로 간 정보가 굳이 대뇌로 갈 때 밑으로 척수까지 내려갔다 갈 필요는 없겠지. 눈으로 간 정보는 직접 대뇌로 가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종이면 버렸을 텐데 돈이니까 이거는 다시 호주머니에 넣자. 그럼 다시 이게 명령이 내려와서 이게 가는 거야. 나 무슨 얘기냐면 알아둬야 될 거. 온몸에서 들어오는 감각 정보가 척수를 통해 대뇌로 갑니다. 그럼 이 명령을 받으면 척수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단 예외가 있어요. 뭐? 얼굴에서 일어나는 건 절대로 척수 통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본 거는 직접 이렇게 가. 그리고 눈으로 명령이 갔다 그럼 직접 가는 거야. 척수를 통하는 건 반드시 어디? 얼굴 아래, 목 아래로 가는 것만 척수를 통한다. 여기서 말하는 건 수익은만 얘기하는 겁니다. 수익은 이해됐죠? 그러면 봐봐. 여기는 척수에는 수많은 감각신경과 수많은 운동신경이 있는 게 맞잖아. 맞지? 수많은 감각신경이 있어야 이걸 타고 올라가고 수많은 운동신경이 있어야 타고 내려갈 거 아니야. 그래서 척수에는 수많은 감각신경 다발과 수많은 운동신경 다발이 있는데 그게 등 아니면 배에 있을 거야. 자, 등 쪽에 있는 신경 다발. 등은 앞이라고 하나 뒤라고 하나? 뒤라고 하지. 그래서 등 쪽에 있는 신경 다발을 후근이라고 할 거예요. 반면에 배 쪽에 있는 신경 다발은 전근이라고 부를 거야. 후근, 전근은 근자가 붙었지만 절대로 근육이 아니야. 뭘 말하는 거야? 신경 다발을 얘기하는 거야. 신경 다발. 졸려요? 오늘 이렇게 좀 피곤한 사람이 많으네. 자, 후근, 전근은 근육을 말하는 게 아니고 좀 뒤에 나가서 들어도 돼. 여기 책상 있어. 후근, 전근은 뭘 말한다? 신경 다발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봅시다. 등 쪽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은 뭘까? 배 쪽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은 뭘까? 자, 뭔가 오싹한 기분이 들 때 어디가 오싹하다 그래? 등골이 오싹하다고 하죠. 뭔가 기분이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여보세요? 고개 좀 들어. 자, 그래서 등으로는 누가 연결돼 있다? 감각신경이 연결돼 있어. 자, 그래서 감각신경이 들어가다가 여기서 시냅스가 아니라 신경세포체가 있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내가 호주머니에 넣어서 종이를 만졌다. 여기까지 와. 여기서 시냅스를 맺고 올라가. 여기까지 올라간다. 뇌에서 종이구나. 그리고 나서 꺼내봐라 명령 내립니다. 꺼내보라는 명령 여기까지 옵니다. 와서 여기서 시냅스를 해서 운동신경 타고 나가는 거라. 이쪽에는 누가 있다? 후근 쪽에는 감각신경 다발이 있는 거고 전근 쪽에는 운동신경 다발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만약에 헷갈린다 라고 하면 운전이라고 외우세요. 운전. 이거 문제 무조건 나오는 거야. 운동신경은 전근, 운전. 감각신경은 후근 뭐 외울 거 없어? 운동신경은 전근. 그거만 외우세요. 운동신경은 전근으로 빠져나간다. 그래서 지금 말한 이 경로는 척수를 타고 올라갔다가 뇌 명령을 받고 척수를 타고 내려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경우 있어요.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갔거든? 이렇게 들어갔어. 근데 여기서 시냅스를 맺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지금 운동신경이 나갔으니까 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 거잖아. 근데 이 명령을 누가 내렸어? 얘가 내렸어. 얘가 누구야? 척수의 연합뉴런이야.
그럼 척수의 연합률을 내린 명령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무슨 일인가가 일어날 거야. 이걸 뭐라고 할까? 척수가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인 거야. 척수반사. 척수가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 척수반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척수가 관여하는 척수반사에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무릎반사라고 하는 거 있어요. 무릎반사. 자, 무릎반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도 실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건데, 자,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거 보면 대부분 다리를 이렇게 내리고들 앉아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내리고 앉아있지? 그러면 지금 근육이 위에 근육이 있고 아래쪽에 근육이 있다고 하면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수축하고 있는 거야? 어디가 수축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다리 이렇게 접고 있는 거는 아래가 수축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다리 접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무릎에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뼈가 있어요. 무릎뼈, 슬개골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그 아래를 고무망치 같은 걸로 탕 하고 살짝 퉁 치잖아. 그럼 다리가 살짝 들어졌다가 내려. 막 쫙 뻗는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무릎반사라고 하는데, 자, 지금 여기가 수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대뇌가 명령해서 그런 거야. 대뇌가 명령해서 다리들을 뭐 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하고 있거나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를 때리자마자 감각신경이 들어갑니다. 감각신경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바로 시냅스를 그냥 매져. 그래서 여기서 운동신경이 빠져나가서 얘를 수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축하면서 다리가 살짝 들렸다 내려간다라고 보면 돼요. 이게 무릎반사야. 척수를 마비시키면 무릎반사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척수가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 무릎반사. 자, 두 번째, 회피반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니면 도피반사. 회피반사, 도피반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거 있잖아. 뜨거운 물에 손이 닿으면 나도 얼른 손을 빼지. 막 걸어가다가 따가운 못이나 이런 게 우리 방에 레고 조각이나 따가운 무슨 압정 같은 게 있었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꾹 밟는 사람 없고 살짝 밟다가 우리가 들게 되잖아. 이거는 대뇌까지 갔다가 오게 되면 이미 꾹 밟은 상태야. 그래서 척수에서 바로 명령 내려서 이렇게 우리가 작용을 하는 거거든. 이런 거를 회피반사라고 얘기해. 도피반사, 회피반사. 우리가 개구리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개구리는 대뇌가 하는 일이 사실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많지 않아가지고 대뇌 2분의 1을 제거해도 아주 어설프게나마 파리도 잡는데요. 혀로. 우리는 대뇌가 멀쩡해도 파리 잘 못 잡잖아. 근데 걔는 대뇌 반이 없어도 파리를 잡을 수 있으면 대뇌가 하는 일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뇌를 대부분 제거를 한 거야. 제거를 한 개구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고 다리에다가 아세트산이 들어있는 비커에다가 다리를 담갔어. 그랬더니 다리를 털어내는 작용을 한 거야. 대뇌가 없어졌기 때문에 따가움을 느끼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털어냈어. 그거 뭐야? 척수가 관여하는 거야. 척수가 위험에 의해서 대뇌로 가기 전에 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거는 회피반사, 노피반사, 나도 모르게 손을 떼는 거,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드는 거. 이게 회피반사, 노피반사인데 척수가 관여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방광에 노폐물이 쌓이거나 직장에 노폐물이 쌓이면 그냥 바로 내보내고 싶어하는 배변, 배뇨반사. 배변, 배뇨반사. 내 몸에 노폐물이 쌓이면 그냥 내보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무조건 반사하는 거야. 그래서 아기가 처음 태어나잖아. 그럼 아기가 태어났을 때 기저귀를 갈면 대변, 소변이 항상 같이 묻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쌓이면 그냥 내보내고 쌓이면 내보내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이 발달을 해. 괄약근이 발달하면서 모였다 내보내고 모였다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배변, 배뇨 반사는 일반적으로는 유아기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지게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배변, 배뇨 반사라는 말이 나오면 척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변, 배뇨. 자, 배뇨는 방광에 있는 오줌을 내보내는 작용을 말하죠. 그래서 방광 담당은 척수예요. 자, 우리 담당 하나 빠졌다 그랬지? 내장 담당, 공공 담당, 그 다음에 항상성 담당, 균형 담당. 여기에 방광 담당까지. 이거를 알아 여러분 문제 풀 때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내장 담당 어디? 연수. 공공 담당 어디? 중간뇌. 항상성 담당 어디? 간뇌. 균형 담당 어디? 소중. 방광 담당 어디? 척수. 반드시 알아두세요.
이거는 이제 무조건 반사라든지 자율신경 얘기 나올 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라서 누구 담당인지 정확하게 알고 가십니다. 척수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 교재에서 척수 정리를 좀 해볼게요. 거기는 뇌는 다 정리가 됐을 거고 척수를 보면 자 구조, 기억, 겉질은 백색질, 속질은 회색질. 마찬가지로 회색질이라는 거는 여기에 뭐가 많이 들어있다? 연합뉴런이 많다, 신경세포체가 많다. 좌우로 신경다발이 뻗어나갈 거야. 감각신경다발, 운동신경다발이 뻗어나가는데 좌우로 몇 쌍? 31쌍. 동그라미 칩니다. 31쌍에다가 척수에서 31쌍의 신경다발이 빠져나간다. 그 중에 후구는 누가 연결되어 있다? 감각신경다발. 전근은 운동신경다발. 옆에다 큰 글씨로 운전이라고 쓰세요. 운전.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까요? A는 척수의 겉질, B는 척수의 속질. 기억은 1번부터 보자. 1번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무슨 신경이야? 감각신경이겠죠? 그럼 2번은 나오고 있는 거라 운동신경. 1번은 감각신경, 2번은 운동신경. 자, 그러면 1번과 2번 사이에 짧은 뉴런 하나 있지? 그거 다 살펴하시고요. 뭐라고 쓸까? 그렇지. 연합뉴런. 척수의 연합뉴런인 거야. 그 사이가 척수의 연합뉴런. 제가 썼어? 척수 연합뉴런? 아니, 그게 아니야. 우리 지금 6개 감각, 운동, 그리고 척수 연합뉴런. 척수의 연합뉴런. 자, 그 다음 기억이 감각신경이 들어가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후근, 니은이 전근. 그럼 척수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 기억, 뇌와 말초신경 사이의 흥분 전달 경로. 척수를 경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감각기 또는 반응기가 목 아래에 있는 경우는 척수를 반드시 경유해야 돼. 그러나 그 밑에 척수를 경유하지 않는 경우는 감각기 또는 반응기가 얼굴에 분포하는 경우는 그냥 뇌에서 받아들이고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기능 무조건 반사의 중추. 자, 그렇다면 척수가 관여하는 무조건 반사 세 가지 뭐 있었다? 무릎 반사 쓰시고요. 무릎 반사. 그 다음 회피 반사. 그 다음에 배변, 배뇨 반사.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볼까요? 자, A는 감각신경. 자, B하고 E는 운동신경. B와 E는 운동신경. C는 수의근. 근육은 근육인데 평상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지? 이런 애들 뭐라고 한다?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D는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뭐라고 하지? 감각신경이 들어오는 곳 후근 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척수에서 흥분 전달 경로를 한번 볼게요.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는 거야. 자, 출발 신호를 듣고 달리기 시작했다. 출발 신호 어디로 들을래요? 귀로 듣죠? 귀는 얼굴에 있잖아? 그러면 A로 들어가야 돼? G로 들어가야 돼? A로 들어가야지. A로 들어갔어? 그래서 B가 이거 출발하라는 신호네? 뛰자! 뛰어라! 명령 내릴 거야. 뛰는 건 어디로 뛸래? 다리로 뛰어야지. 얼굴로 뛸 수 없잖아. 다리로 뛰어야지. 내려와야지. 어디 타고? E 타고 내려와서 F로 가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된다? A, B, E, F. 준명아 썼어? A, B, E, F 썼어요? 옆에 지역이가 없으니까 힘을 못 쓰는구만. 응? A, B, E, F. 자, 2, 3, 4, 5 한번 적어보세요. 2, 3, 4, 5는 어떤 과정으로 될지.
자,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소율아, 어떻게 될까? 소율이? 벽을 더듬었대. 뭐로 더듬을래? 얼굴로 더듬을래? 손으로 더듬을래? 손.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A야, G야? G로 들어가야지. 근데 더듬었어. 여기 스위치네? 여기 스위치 아니네? 판단해야 되잖아. 그럼 뇌로 올라가야 되겠지? G가 어디로 가는 거야? D로 올라가. 그래서 D가 판단했어. 자, 스위치 켜는 거는 얼굴로 켜, 손으로 켜. 손. 그럼 다시 어떻게 돼야 돼? E, F. 이거는 G, D, B, E, F. 이렇게 들어가야 돼. G, D, B, E, F. 자, 뜨거운 물에 다 나도 모르게 손을 빼냈다. 전주야. G, H. 그렇지. 나도 모르게. 이건 촉수반사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빼냈다. 라고 하고요. 나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소리가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라고 돼 있어. 연주야. 연재야. A, B, 그치. 고개를 돌렸죠. 몸을 돌리는 게 아니라 고개를 돌렸으니까 얼굴이 돌아간 거야. A, B, C. 자, 길에 떨어진 돈을 보고 주었다. 재원아, 어떻게 될까? 그렇지. 본 거는 눈으로 봤지만 주운 거는 손으로 줄 거라서 A, B, E, F 이렇게 들어가야 돼. 뭔 소리인지 대충 알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중추신경에 대해서 본 건데 실제로 중추신경 자체가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지 절대 안 해요. 그럼 진짜 이 신경계가 어려운 거는 다 뭐 때문이야? 말초신경 때문에. 시험 문제 틀리면 다 말초 때문에 틀리는 거라 말초를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자, 중추신경은 다시 얘기하면 연합뉴런을 가지고 있으면서 명령을 만들 수 있는 곳이야. 대뇌에도 연합뉴런이 있고 연수에도 연합뉴런이 있고 간뇌에도 연합뉴런이 다 있는 거야. 그러면 말초신경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말초신경이랑 중추가 있잖아? 중추가 뇌에 있다고 하자. 그럼 중추랑 내 손이 있잖아? 이 둘을 연결하는 게 맞춤. 그럼 무슨 얘기야? 중추와 온몸을 연결하는 시기. 중추와 온몸을 연결하는 시기. 자, 그러면 중추와 온몸을 연결하는 신경이 말초야. 그럼 생각해보면 말초는 반드시 한쪽 끝은 중추 어딘가랑 딱 닿아 있어야 돼. 나머지 한쪽 끝은 반드시 몸의 어딘가에 박혀 있어야 돼. 몸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중추에 한 군데. 반드시 이쪽 끝은 중추, 다른 쪽 끝은 몸. 이어야 됩니다. 몸하고 몸 안 돼요. 중추하고 중추 안 돼요. 하나는 중추, 하나는 몸. 이래야 돼. 그러면 말초신경계가 중추랑 몸을 연결한다는데 중추는 뇌하고 촉수잖아. 그래서 우리는 말초신경계의 종류를 나눠봅니다. 첫 번째, 어느 중추랑 연결되어 있는 말초냐? 뇌랑 연결된 말초냐? 촉수랑 연결된 말초냐? 그걸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연결 중추에 따라 나눠봅니다. 자, 중추는 어디 아니면 어디라고요? 뇌 아니면 촉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뇌 신경과 촉수 신경도 다를 수 있어요. 준명아, 오늘 준명이 몇 번 부르나 모르겠네. 여보세요, 오빠, 저 뒤에 나가 서 계세요. 서 계시는 게 아니라 서서 수업을 들으세요. 벌주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준명씨, 최고. 머리 깎아서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결심한 줄 알았더니 주무시네. 여보세요, 좀 잠깐 뒤로 나와서 수업 좀 들어주세요. 얼른. 자, 뇌신경, 촉수신경 여러분이 구분해야 돼요. 뇌는 중추예요. 뇌신경은 말초예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신경자가 들어가면 다 말초야. 뇌신경, 촉수신경, 운동신경, 감각신경, 치성신경,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신경자가 붙으면 무조건 말초예요. 근데 배뇌, 소뇌, 간뇌, 촉수, 연수, 신경자 하나도 안 붙었잖아. 이런 애들이 중추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뇌, 신경, 말초, 뇌, 중추, 촉수, 신경, 말초, 촉수, 중추. 헷갈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려면 틀려.
좀 이따 5분 후에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틀리는지 한번 확인하게 될 거야. 자, 뇌신경은 사람은 좌우대칭이라 항상 신경이 빠져나갈 때 쌍으로 빠져나가.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척추신경은 31쌍. 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31쌍이 동그라미시라고 했었지? 그래서 뇌신경은 12쌍, 척추신경은 31쌍이다. 그러니까 모든 말초신경은 뇌신경 또는 척추신경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면 뇌 아니면 척추에는 연결되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모든 말초신경은 뇌신경 또는 척추신경이에요. 그런데 나누는 방식을 다르게 해보자. 예를 들면 방향성으로 볼 거야. 척추랑 연결돼 있고 뇌랑 연결돼 있어서 중추랑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그 연결이 중추로 들어와서 끝나는 앤지, 중추에서 시작해서 나가는 앤지. 중추로 들어오는 신경이지 나가는 신경이지. 자, 중추로 들어오는 신경은 사방에서 정보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 지난 시간에 병원을 치자면 무슨 신경이었어? 감각신경이었잖아. 감각, 기억이지? 그러면 감각신경은 구심성, 원심성? 구심성, 기억, 구심성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 방향성으로 보자면 1. 구심성 신경. 구심성 신경은 온몸에서 정보를 받아서 중추로 모여드는 작용을 할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몸이라는 건 당연히 온몸에 있는 감각기가 될 거야. 감각기, 피부나 눈, 코, 입기 막 이런 것들. 심장박동이라든지 여러분 혈액 속에 들어있는 산소 농도도 감각신경이 다 알아차려요. 꼭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알아서 알아차리는 것도 있어. 온몸에서 중추. 자, 그럼 보세요. 이건 감각신경이라 여러분 지난번에 배운 거에 의하면 감각신경은 이렇게 생겼다고 얘기했었지? 특이하게. 또 얘도 뉴런이잖아. 그럼 뉴런의 말단에서는 반드시 신경전달 물질이 나가야 돼. 자, 뉴런의 말단에서는 반드시 신경전달 물질이 나가는데 내가 신경전달 물질 딱 하나 외워라. 5자 딱 하나 외워라. 저거 얘기했었습니다. 자, 누구? R로 시작하는 애 누구? 그렇지. 아세틸 콜린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러면 감각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누구다? 아세틸콜린. 그냥 물어보면 아세틸콜린이라고 하세요. 감각신경 말단에서는 무조건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각신경은 아세틸콜린은 중추로 분비할까요? 온몸으로 분비할까요? 그렇지. 부착지에다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디로? 중추로 분비하는 거야. 항상 부착지, 끝나는 곳에다가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거라 얘는 중추에다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거야. 예전에 어떤 학교 문제에 하나는 피부랑 연결돼 있고 하나는 뇌랑 연결되어 있는 감각신경이 있었어. 근데 피부랑 연결되어 있는 곳에다 1번이라고 한 다음에 1번으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아세틸콜린에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당연히 맞네요. 불렀는데 봤더니 피부에다 가는 거야. 감각신경은 아니지. 피부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뇌에다 분비를 해야지. 감각신경은 끝나는 곳에 가는 겁니다. 자, 반면에 중추에서 명령을 받아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신경을 구심성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음 운동신경이 되겠죠? 자, 원심성 신경은 그래서 중추에서 그게 뇌가 될 수도 있고 척추가 될 수도 있어. 받은 명령을 온몸의 어딘가에다가 가져다 주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몸은 팔다리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동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온몸은 반응기야. 이 반응기는 뭘 말하느냐? 근육이나 아니면 샘조직, 침샘, 땀샘, 내분비샘 같은 샘조직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부심성 신경은 구분을 안 했거든? 그냥 부심성 신경이야. 감각신경은 다 그냥 부심성 신경이야. 근데 원심성 신경은 두 개로 구분을 할 거야. 운동신경 구분할 거야. 근데 뭐에 따라 구분할 거냐면 딱 기준은 이거예요. 얘가 중추에서 몸의 어딘가에 도착한다 했잖아. 그럼 도착하는 장소 그것만 가지고 구분할 거야. 도착하는 장소가 수의근이냐 아니냐 그거로만 결정할 거야.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운동신경이 도착하는 장소가 수의근이냐 아니냐 그거로만 결론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도착하는 장소가 만약에 수의근이면 체성 운동신경, 도착하는 장소가
불수의근이면 심장이나 동공이나 이런 데 도착하면 자율운동신경. 자율운동신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율신경이라고 하기도 해요. 체성운동신경, 체성신경 같은 말로 쓰입니다. 체성신경계, 자율신경계. 자,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을 일단 나눠줍니다. 얘네들의 차이를 볼게. 자,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으로 나누는 가장 큰 기준, 제가 좀 한번 뭐라고 그랬죠? 도착 장소가 수의근이냐 불수의근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면 도착 장소입니다. 반응 장소 또는 도착 장소야. 체성운동신경은 무조건 어디? 수의근에 도착해야 돼. 자율운동신경은 불수의근과 또 하나 샘조직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자율운동신경이에요. 불수의근, 수의근. 내가 의지대로 했느냐 의지대로 안 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도착하는 장소가 중요한 거야. 도착하는 장소가 수의근이냐 불수의근이냐.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얘는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의식적으로. 얘는 내가 의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 뭐 구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구분을 잘해야 돼. 내 무릎을 때리자마자 나도 모르게 다리를 들었어. 내 무릎을 때리자마자 다리를 들었어요? 그럼 이거는 무릎 반사잖아? 뭐야? 무조건 반사야. 내 의지와 관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내가 무릎을 들 때 그 무릎으로 가는 신경은, 운동신경은 체성운동신경인 거야? 자율운동신경인 거야? 뭘까? 나도 모르게 일어났어. 그럼 어디 자율인가? 근데 도착한 장소가 어디였어? 내 다리. 내 다리에 있는 근육은 수의근이야 불수의근이야? 수의근. 그러면 체성운동신경인 거야. 그게 의식적이다 안 의식적이다 무의식적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착하는 장소가 팔다리 근육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야. 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여러분이 되게 추운데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나도 우리 몸이 덜덜덜덜 떨려. 여러분 몸이 덜덜덜 추울 때 떨리는 거 내가 일부러 막 떠는 게 아니잖아. 나도 모르게 몸이 떨리는 거잖아. 근데 진짜 떠는 거 어디냐면 여러분의 팔다리가 떨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추울 때 나도 모르게 몸이 떨렸다. 그럼 내 팔다리로 가는 그 운동신경은 체성이겠어 자율이겠어? 그렇지, 체성인 거야. 내 팔다리가 골격근이 떨렸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떨었지만 도착하는 장소가 팔다리면 그냥 체성신경인 거야. 알겠죠? 요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 연결중추라는 단어가 나와요. 연결중추는 다른 말로 시작중추라고도 해요. 연결중추, 시작중추. 이거를 무슨 중추랑 구분을 잘해야 되냐면 여러분 조절중추라는 단어랑 구분을 잘해야 돼요. 조절중추라는 거는 그 명령이 만들어지는 최고 중추를 말하는 거고, 연결중추는 그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박혀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예요. 그 뉴런이 시작되는 곳이 어디냐 그걸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 설명을 할게요. 내가 지금 막 여러분한테 말을 하려면 혀와 턱과 입술을 움직여야 돼. 그러면 내가 혀와 턱과 입술을 움직이게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럼 내 혀와 턱과 입술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최고 조절중추, 조절중추 누굴까요? 조절중추 누구야? 어? 뇌 중에 누구네? 대뇌. 하면 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대뇌야. 그러면 내 입술로, 내 혀로, 내 턱으로 가는 운동신경 어디서 시작했을까? 이 운동신경 어디에서 시작했을까? 대뇌에서. 잘 들어. 조절중추도 대뇌였지. 그리고 그 운동신경이 시작한 연결중추, 시작중추도 대뇌였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내가 여기다 일단 대뇌라고 씁니다. 여기다 대뇌라고 썼다는 건 내 팔 움직인 거잖아? 그럼 내가 내 팔과 손을 움직여서 대뇌라고 썼어. 조절중추 어디예요? 내 팔이 움직이게 된 조절중추 어디예요? 여보세요? 내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나요? 내 팔을 내가 지금 돌리고 있어요. 누가 명령 내렸을까요? 대뇌. 조절중추 대뇌야. 근데 내 팔에 있는 근육 움직였어? 팔에 있는 근육에 도착하는 운동신경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그거는 척수야. 아까 내가 그림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척수에서 시냅스 맺어서 올라가서 대뇌가 명령 내리면 대뇌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 운동신경이 시작한 장소는 척수인 거지. 그러니까 조절중추는 뭘 해도 가장 최고에 있는 애가 조절중추고, 연결중추는
그 뉴런이 시작한 곳이 어디냐 그걸 물어보는 거라 체성신경은 대뇌에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척수에서 시작하는 체성신경도 있다는 얘기야. 조절 중추는 다 대뇌야. 하지만 연결 중추는 어떨 때는 척수, 어떨 때는 대뇌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이거 이해됐죠? 근데 자율운동신경이 시작하는 중추, 연결되는 중추는 어디냐? 조절 중추랑 같아요. 그래서 중간뇌에서 시작하는 자율신경도 있고 연수에서 시작하는 자율신경도 있고 척수에서 시작하는 자율신경도 있는 거야. 자, 그런데 뉴런의 수. 자, 뉴런의 수라는 건 뭐냐면 이런 말초신경은 한쪽 끝은 반드시 중추에 어딘가 있어야 되고 한쪽 끝은 반드시 몸에 어딘가 있어야 되잖아. 얘는 운동신경이라 시작하는 것은 중추고 끝나는 것은 몸에 어딘가가 될 건데 그때 하나의 뉴런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버렸다. 그럼 이거는 뉴런 하나지. 그래서 체성신경은 무조건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발가락을 엄지발가락을 지금 움직이고 싶다. 그럼 엄지발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 척수에서 나가서 갈 거 아니야? 뉴런 하나로 돼 있어요. 등에서 엄지발가락까지 뉴런 하나로 돼 있어. 근데 자율운동신경은 무조건 뉴런 두 개로 돼 있어. 시작하는 장소에서 뉴런 하나가 갖다 중간에 몸 어딘가에서 끊어져. 끊어졌다가 바로 연결돼서 다른 애가 나가. 자율운동신경은 무조건 뉴런 두 개야. 그럼 뉴런이 두 개면 우리가 옛날에 배운 거로는 시냅스 전뉴런, 시냅스 후뉴런 이렇게 불렀잖아. 근데 요 끊어지는 부분을 마디절자 끊어졌다라는 의미에서 신경절이라고 불러. 그래서 신경절보다 앞에 있으면 신경절 전뉴런, 이거보다 뒤에 있으면 신경절 후뉴런이라고 얘기해요. 신경절 전뉴런, 신경절 후뉴런, 뉴런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얘네가 분비하는 신경 전달 물질 볼게요. 자, 체성운동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누굴까요? 누구? 내가 왜 물어보겠어?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물어보겠지. 누구겠어? 아세틸 콜린. 자, 자율운동 신경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누굴까요? 아세틸 콜린. 근데 봐봐. 체성운동신경은 그냥 수축만 하면 되잖아. 필요할 때. 근데 자율운동신경이 어떠냐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움직여줘야 돼.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굉장히 긴장했어. 불안해. 그럼 심장박동이 어떻게 될까? 빨라지겠지. 내가 지금 굉장히 편안해. 그럼 심장박동이 느려지겠지? 그러면 어떤 자율신경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해줄 거고 어떤 자율신경은 심장박동을 느리게 해줄 거 아니야. 근데 두 가지 물질이 같을 수는 없겠지. 빠르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고 느리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겠죠.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하나가 추가가 돼요. 자율운동 신경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세틸콜린 말고 누가 있냐면 위에다 써줄게요. 노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노르 에피네프린. 그래서 자율신경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야 돼.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수축하기도 하고 이완하기도 해야 돼서 얘네들은 노르 에피네프린과 아세틸콜린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작용 방식은 몰라도 돼요. 작용 방식은 그냥 넘어가시고 이런 차이가 있다. 체성운동신경과 자율운동신경은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잠깐 쉬었다가 자율운동신경의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둘 다 자. 자, 그러면 이제 자율신경 비교할 거야. 자율신경에는 우리 몸 상태는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뭐 하는 거야? 위급한 상황과 편안한 상황. 이 두 가지로 나눠질 거라 자율신경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 자율신경의 종류 두 개로 나누면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자, 얘네 나누는 기준은 우리 아까 체성운동신경이랑 자율운동신경을 나누는 기준은 뭐로 나누자고 했었지? 부착하는 장소가 수의근이냐 아니냐 이걸로 나누자고 했었지. 교감하고 부교감을 나누는 기준은 어떤 상태에서 작용을 하느냐로 나누게 될 거야. 어떤 상태에서 작용을 하느냐. 자, 그러면
정신적인 상태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정된 상태, 편안한 상태. 이럴 때는 부교감이 작용을 하고요. 몸으로 봤을 때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이때는 부교감이 작용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된 상태, 몸으로 봤을 때는 쉬고 있는 상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상태, 이때는 부교감이 작용합니다. 반면에 교감은 정신적으로 봤을 때는 온갖 종류의 스트레스예요. 불안, 초조, 공포, 화, 긴장, 이런 거. 이거. 그 다음 두 번째, 몸으로 봤을 때는 운동을 하고 있거나 싸움을 하고 있거나 고막을 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교감이 작용하는 거야. 편안할 때는 부교감, 뭔가 불안할 때는 부교감. 그러면 위급한 상황은 언제가 되는 거지? 교감일 때가 더 위급한 상황이 되겠지. 그러면 정신적으로 봤고 육체적으로 봤습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날씨로 볼게요. 자, 날씨 추울 때 교감일까 부교감일까? 그렇지. 추울 때 위급한 상황이잖아. 온도가 너무 낮아지면 우리 몸 전체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날씨 추울 때가 교감이고 더울 때가 부교감이에요. 더울 때가 부교감. 추울 때가 교감입니다. 그래서 추울 때 하면 무조건 교감 떠올려야 돼. 다음 단원에서 항상성 배우면서 더울 때 추울 때가 나올 건데 추우면 교감 이렇게 알아두세요. 자, 그럼 얘네들 둘을 비교를 할 건데 얘네들 뉴런 몇 개로 돼 있다 그랬어? 두 개로 돼 있다 그랬지? 앞에 있는 게 신경절 전뉴런, 뒤에 있는 게 신경절 후뉴런인데 모양만 봐도 둘이 구분이 돼. 왜냐면 앞뒤 길이가 달라. 누구는 앞쪽이고 누구는 뒤가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외울게요. 자, 교감이 스트레스, 화가 나면 뒤끝이 길다. 자, 교감이 뒤끝이 길다. 교감이 화가 났을 때 뒤끝이 길다. 이렇게 외우세요. 부교감 외울 필요 없이 교감이 뒤끝이 길다. 그러면 이 뒤끝이 긴 교감의 뒤끝에서 이름이 긴 애가 나와요. 이름이 긴 애 쓰고 노르 에피네프린이 나올 거야. 여기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뒤끝이 긴 교감에서만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부교감의 앞, 부교감의 뒤, 교감의 앞, 이 세 군데 있지? 이건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다른 데는 다 아세틸콜린이고 뒤가 긴 교감의 뒷부분, 여기에서가 노르에피네프린, 딱 여기만 이렇게 외워줘야 돼. 그래서 거기 보면 작용 시기 쓰고 뉴런의 길이 비교하고 교감이 뒤끝이 길다. 신경절에서는 신경절 전뉴런에서는 둘 다 아세틸콜린, 신경절 후뉴런에서는 부교감은 아세틸콜린, 교감은 노르에피네프린. 그런데 여러분은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지. 시작중추. 이게 되게 말로 배우면 쉬운데 문제 풀 때 자꾸 헷갈려서 그래. 연결중추. 내가 아까 시작중추라는 말이랑 조절중추라는 말은 같은 말은 아니라 그랬지? 겹치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은 말은 아닌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게요. 동공반사의 중추 누구죠? 동공담당. 동공반사의 중추 누구야? 중간뇌. 잘 들어봐. 동공반사의 중추는 중간뇌야.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신경.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신경은 중추인 중간뇌에서 시작해요. 자, 심장박동의 중추 어디예요? 내장 담당 연수. 자, 내장 담당 연수야. 심장박동의 중추 연수야. 심장으로 가는 부교감신경 연수에서 시작해요. 자, 방광 담당 누구예요? 척수. 방광 담당 척수지. 방광 조절 중추 척수야. 방광으로 가는 부교감 척수에서 시작해. 그러니까 부교감 뭐야? 조절 중추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돼. 그래서 쉽지. 모든 부교감은 조절 중추에서 시작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동공 담당 누구예요? 중간뇌. 근데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은 중간뇌에서 시작했잖아. 아까? 동공으로 가는 교감은 척수에서 시작해요. 심장박동의 중추 어디였죠? 연수. 그래서 심장으로 가는 부교감은 연수에서 시작했잖아. 심장으로 가는 교감은 척수에서 시작해요. 그럼 뭐야? 어디로 가든지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만 시작해요.
동공으로 가건 심장으로 가건 소장으로 가건 폐로 가건 방광으로 가건 어쨌든 교감은 무조건 시작이 척수예요. 그런데 부교감은 누구는 중간내, 누구는 연수, 누구는 척수 때에 따라 달라. 부교감은 요거를 보면 잘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봅시다. 교감신경은 잘 들어봐. 여러분이 듣고 OX를 해보세요. 교감신경은 모두 말초신경이다. OX를 해보세요. 교감신경은 모두 운동신경이다.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다. 교감신경은 모두 전근을 통해 나간다. 교감신경, 이게 다 모두라는 말이 들어간 거야. 교감신경은 모두 말초다. 교감신경은 모두 운동이다.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다. 교감신경은 모두 전근을 통해 나간다. 교감신경은 OX 해봤어요? 그럼 이번엔 부교감으로 바꿔볼까? 부교감은 모두 말초신경이다. 부교감은 모두 운동신경이다. 부교감은 모두 척수신경이다. 부교감은 모두 전근을 통해 나간다. OX 해봐. 일단은 하고 답은 빨간색으로 붙이면 돼. 지우지 말고 붙이세요. 옆에다가 지으면 자기가 맞은 줄 알아 처음에. 나중에 시험 때 났을 때 헷갈리고 자기가 맞았으면 틀렸어 나중에 헷갈리는 거야. 자, 합니다. 교감신경은 모두 말초신경이다. 신경자 붙었잖아. 그럼 말초지. 부교감신경은 모두 말초신경이다. 이것도 신경자 붙었니? 자, 교감신경은 모두 운동신경이다. 운동신경을 체성과 자율로 나눈 거고 자율을 교감과 부교감으로 나눈 거니까 얘는 무조건 운동신경이지.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다. 교감신경은 무조건 어디서 나간다 그랬어? 척수에서만 나간다 그랬지. 맞아. 부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다.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은 중간뇌에서 나갔잖아. 심장으로 가는 거는 연수에서 나갔잖아. 그럼 뭐야? 부교감은 뇌신경도 있고 척수신경도 있고 뇌에서 나가는 것도 있고 척수에서 나가는 것도 있어서 이거는 아니에요. 자, 전근은 운동신경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은 모두 전근을 통해 나간다? 맞지? 왜? 모두 척수신경이니까 전근을 통해 나갈 거야. 부교감신경은 모두 전근을 통해 나간다? 자, 얘도 다 운동신경이야? 그러니까 다 전근을 통해 나간다? 아니지. 왜? 전근을 통해 나가는 거는 척수에서 전근을 통해 나갈 때만 나가는 거야. 척수에서 나갈 때만 전근을 통해 나가는 거지 중간뇌나 연수, 뇌에서 나갈 때는 전근을 통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X인 거야. 이 문제가 굉장히 살짝 비틀어가면서 문항에 났을 때 그걸 잘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뇌신경과 척수신경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교감하고 부교감은 시작하는 장소는 달라. 중간뇌, 연수, 척수 이렇게 돼 있으면 부교감신경은 중간뇌에서 나가든지 연수에서 나가든지 척수도 이 아래쪽에서 나가. 이거는 부교감신경이야. 교감신경은 척수에서만 나가는데 척수 전반적으로 여러 군데서 나가. 그러니까 교감하고 부교감은 시작하는 장소는 달라. 근데 끝나는 장소가 둘 다 동시에 심장, 둘 다 동시에 소장, 둘 다 동시에 방광에 도착해서 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 반대작용을 하는 거야. 같은 곳에 도착해서 반대로 작용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길항작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표 바로 위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작용 비교에다가 길항적으로 작용, 길항작용한다, 기항적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뭐야? 같은 곳에 도착해서 반대 작용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써주시고요. 그러면 거기 교감신경이 작용할 때랑 부교감신경이 작용할 때 각각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볼 건데 여러분은 편안한 상황보다는 뭔가 긴장된 상황 아니면 위급한 상황일 때가 더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옆에다가 교감신경일 때 심장박동, 호흡속도, 혈압이 어떻게 될지를 시험 보기 직전 뭔가 달리고 있을 때, 운동할 때, 화났을 때, 긴장했을 때
이랬을 때 내 몸이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쭉 써보세요. 물론 뭐 이렇게 증가, 감소 이렇게 써도 되고 수축, 이완 이런 걸로 써도 되고 증가, 감소, 수축, 이완 필요한 단어를 가지고 한번 적어보십니다. 교감을 적어보세요. 교감. 그 교감은 그거랑 반대가 될 거니까. 자, 다 적었으면 증가, 감소, 뭐 수축, 이완 이런 걸 한번 쭉 적어보세요. 자, 운동하고 있을 때, 엄청 긴장하고 있을 때 심장박동 어떻게 될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심장박동 그렇지, 증가. 그 다음 호흡속도 증가. 혈압 증가. 화나면 일단 혈압 높아지잖아. 알죠? 여러분도 알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얼마나 혈압이 높으실지? 자, 그 다음 혈당량 어떻게 될까요? 나 지금 운동해야 돼.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뭐가 있어야 돼? 포도당이 있어야 돼. 그럼 피 속에 포도당을 일단 채워놔야지. 혈당량 증가. 혈당량 증가.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게 혈당량이 높은 게 너무 오래 유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소화관 운동. 밥 먹는 옆에서 엄마가 계속 옆집 애가 성적이 좋았다 나빴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소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소화관 운동 했지. 소화액 분비. 우리 긴장하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잖아. 침 분비도 잘 안 되는 거야. 소화액 분비 억제. 자, 긴장했습니다. 동공 크기 어떻게 될까요? 긴장, 동공 지진.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흔들리는 거죠.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긴장했어. 위급한 상황에 커져야 돼. 왜 커져야 돼? 이렇게 생각하세요? 위급한 상황에서 최대한 빛을 많이 받아들여야 나한테 유리한 거야. 그래 상이 정확하게 맺혀지니까 동공 크기 커지는 거야. 이거 방광 크기로 생각해 볼까? 자, 나 지금 되게 위급해. 시험 보기 직전이야. 방광 크기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져야 돼요. 왜 커져야 되냐면 나 지금 시험 봐야 돼. 수능 봐야 돼. 화장실 갈 시간 없어. 그러니까 방광이 그래 알아서 내가 좀 용량 좀 키워볼게. 방광이 쓱 커지는 거야. 근데 방광이 쓱 커지는 게 방광이 원래는 언제 커져요? 오줌이 채워져서 오줌이 밀면 커져 원래는. 그런데 얘가 쓱 커지니까 내 느낌상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 느낌으로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 더 오래 참을 수 있어. 방광이 커져서 용량을 키워놓는 거야. 방광이 커지니까 근육은 이완이라고 해야 돼. 방광 근육이 이완돼서 방광이 커집니다. 자, 소화액 분비가 안 됐으니까 염산, 위액 분비도 안 됐겠지. 그러니까 pH는 증가해야지. pH는 염기성 때 증가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테두리 하세요.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 이걸 전체를 다 테두리.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를 교감, 부교감 그 문항까지 다 합해서 6칸을 다 테두리로 부르세요. 교감신경은 소화관 운동과 소화액 분비만 감소고 나머지는 다 증가해. 교감신경은 소화관 운동, 소화액 분비 요 두 개만 감소고 거의 모든 조건에서 증가, 크게 한다, 뭐 빨라진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감신경은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반대로 작용하는 경우를 뭐라고 한다? 길항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피드백 문제 가봅시다. 다음에 반사 분수를 적으시오라고 되어 있죠. 반사 분수,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재채기 어디? 연수. 음식을 먹으니까 침이 분비됐다. 연수. 동공반사는 중간내. 소화운동 내장이니까 연수.
대문을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침이 분비됐다. 대문을 생각하니 대매가 되겠지. 해피반사, 도피반사, 척수, 호흡운동, 숨골, 연수, 무릎반사, 척수.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2번의 그림 가나다가 나와 있어요. 가에 해당하는 내용, 나에 해당하는 내용,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고르는 거야. 자, 가를 보면 뇌관이라는 게 뭐죠? 뇌관이 뇌줄기 말하는 거야. 그림을 보면 감각신경 타고 뇌관을 지나서 위까지 올라갔어. 뇌줄기 지나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야. 간내 지나갔다 내려오는 거네. 간내 지나갔다가 내려와서 교감신경을 통해 나가는 걸 말하고요. 나는 감각신경 타고 척수로 올라갔다가 대뇌, 겉질 지나서 다시 척수를 타고 내려와서 운동신경으로 가는 거야. 다는 뭐야? 감각신경 들어왔다가 척수한테 영향받아서 그냥 나가는 거니까 척수반사를 말하는 거겠네. 가나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문제 4번까지 한번 해볼게요. 2번, 3번, 4번. 우리 중량이 몇 분서 들었을까요? 우리 아파? 아파서 이렇게 오늘 좋은 거야? 그래, 알겠어. 알겠어?
자, 볼까요? 2번. 지금 이거는 교감신경에 관계된 거야. 근데 의지와 상관없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를 말하는 거겠지? 그러면 기온이 내려가면 피부에 소름이 돋는다. 추울 때 일어나는 거죠. 간뇌가 관여하는 항상성이지? 그러니까 가해 당하는 거는 기억이야. 그럼 나는 대뇌 겉질까지 갔다가 의식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나에 당하는 걸 골라야 되는데 이거를 디귿, 리을을 골랐다. 안 돼요. 디귿 빼야 됩니다. 왜? 빨간 신호등을 보는 거는 눈으로 본 거라 척수를 타고 올라가면 안 돼. 이 그림은 척수를 타고 올라가는 것까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디귿은 빼고 리을만 골라야 돼. 나에 해당하는 건 리을만. 다는 척수반사니까 니은이 되겠지? 그래서 가에는 기억, 나는 리을, 다는 리을. 이렇게 들어갑니다. 3번. A에다 자극을 줬더니 세 군데 성분했다. 어디 성분했겠어? A, B, C에서 성분했겠죠? B에다 자극을 줬더니 두 군데서밖에 성분을 안 했대. B에다 줬는데 두 군데 성분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야? A로는 가지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기억에 뭐가 있어야 돼? 시냅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B, C에 성분한 거야. 근데 C에 자극을 줬는데도 두 군데 성분했다. 그럼 누구야? B, C겠지? 그럼 B하고 C 사이에는 시냅스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냅스는 기억에만 있다. 그러니까 기억 틀렸고 B에 자극을 주었을 때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지점은 C와 B이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극을 받은 지점이 C인유라는 척수의 전근을 이룬다. 지금 기관으로 갔잖아. 몸으로 갔으니까 원심성 신경, 운동신경. 그래서 전근을 이룬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자, 4번 문제 중요합니다. 4번 문제를 보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손으로 잡았다. 어디로 잡았다고? 손으로 잡았지. 그러니까 무슨 신경이야? 채성신경이에요. 손으로 잡았으니까. 주위가 갑자기 밝아지자 동공 크기가 작아졌다. 여러분 작아졌어요? 동공이 교감이에요? 부교감이에요? 동공이 작아졌으니까. 교감은 웬만하면 다 커지는 거라 그랬지? 교감은 소화관 쪽 빼놓고 다 커져야 돼. 근데 작아졌으니까 부교감이야. 여러분 부교감은 앞이 길어요? 뒤가 길어요? 그렇지. 교감이 뒤끝이 기니까 부교감은 앞이 길겠지. 앞이 길어야 돼. 그림에 있네. 누구야? 다. 앞이 길고 뒤가 짧잖아? 그럼 주위가 갑자기 밝아지자 동공 크기가 작아졌다는 다에 해당하는 거야. 자, 이번에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아서 무의식적으로 뭐를 뗐대? 손을 뗐대. 무의식적으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손을 뗀 게 중요한 거야. 무슨 신경이야? 채성신경이야. 그럼 뭐냐면 첫 번째 것도 채성이고 세 번째 것도 채성이야. 그럼 얘네들은 중간에 끊어지면 돼? 안 돼? 안 돼. 가하고 나가 누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둘 다 채성이에요. 둘 다 끊어지지 않고 쫙쫙 연결되어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다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중추. 다시 말하면 동궁으로 가는 부교감 신경이 시작하는 중추. 어디지? 동궁으로 가는 부교감 신경이 시작하는 장소 어디? 중간뇌. 부교감은 무조건 조절 중추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 중간뇌. 가나의 빈칸을 그리시오. 끊어지지 않고 연결해서 그리면 돼요. 가나다에서 가는기로 신경전달 물질을 방출되는 신경전달 물질 적으면 이 중에 교감 없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아세틸콜린 적으면 돼. 5번 문제가 난이도 엄청 높은 문제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정답률이 50%가 안 됐던 문제야. 여러분 이거에서 신경 써서 푸십니다. 부교감 신경은 조절 중추에서 나가지만 교감 신경은 모두 척수에서 나간다고 배웠잖아. 그거 이용해서 푸는 문제야. 5번 한번 풀어볼게요. 완전 집중해서.
자, 5번. 일단 답은 니은 디귿 나왔어야 돼요. 니은 디귿. 니은 디귿. 자, 봅시다. A부터 볼게요. 여기에 말초신경 ABC가 있어. 그럼 교감, 부교감, 채성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근데 여기 있는 특징 중에 신경절이 있다. 신경절이 있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율신경이다 이 뜻이야. 그럼 이 중에서 자율신경이 있다라는 특징에 뭔가 O가 있는 애가 있는 거고. 자, 중요한 거. 신경세포체가 중간뇌에 있다. 그러면 신경세포체가 중간뇌에 있다는 뜻은 중간뇌에서 시작한 자율신경이다. 그 소리야. 중간뇌에서 시작한 자율신경 무조건 어디로 가야 되지? 중간뇌에서 시작한 자율신경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중뇌 담당 어디야? 동공. 자, 중간뇌에 신경세포체가 있으면 동공으로 가야 돼 무조건. 근데 중간뇌에서 시작했으니까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이야 교감이야? 중간뇌에서 시작했어. 그럼 동공으로 가기는 가는데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이죠? 교감은 무조건 척수에서 시작해야 되잖아.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 줄치고 밑에다 쓰세요.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에 O가 되어 있으면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을 말하는 거야. 줄치고 썼어요? 그럼 밑으로 다시 화살표에서요.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은 동공을 크게 해요? 작게 해요? 작게 하지. 동공 수축이라고 쓰세요. 그럼 이 중에 반드시 ABC 중에 동공을 수축시키는 애가 하나 있어요. ABC 중에 동공 수축이 있어야 돼. 근데 봐. A 보자. 동공을 확장시켰대. 그럼 동공 커진 거잖아. 그럼 얘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교감인 거야. A는 교감신경인 거야. 동공을 확장시켰으니까. 자, C는 무릎 반사에 관여했잖아. 그럼 이건 뭐야? 채성신경이겠지. 그럼 남은 게 뭐야? B밖에 없네? 그럼 B가 뭐야? 동공을 수축시킴. 동공을 수축시킴이라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이 B예요. 그러면 A는 교감이야. 동공으로 가는 교감이야. B는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이야. C는 채성신경이야. 그렇다면 이 중에서 신경세포체가 중간내에 있다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누가 되는 거야? 스몰 b가 이 특징이겠지. 스몰 b가 신경세포체가 중간내에 있다라는 특징이야. 그럼 거기에 유일하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니은이 누가 되는 거야? 부교감신경. b가 되는 거야. 라지 b. 동공으로 가는 부교감신경. 그 다음 하나는 채성신경이라 시냅스가 있다, 신경절이 있다에 O가 될 수 있는 거는 교감하고 부교감 둘밖에 안 돼. 그러면 신경절이 있다라는 특징은 ABC 중에 누가 돼야 돼요? C가 돼야 되겠지. C가 신경절이 있다, 시냅스가 있다. 그럼 여기에서 유일하게 X로 돼 있는 기억이 누가 돼야 돼? C, 채성신경이 돼야 돼. 여기에 유일하게 X로 돼 있는 기억이 C, 채성신경. 그럼 보나 안 보나 디귿이 뭐가 돼야 돼? A, 교감신경이 돼야 돼. 동공을 크게 만드는 교감신경. 기억은 C, 니은은 B, 디귿은 A. 스몰 b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다. 스몰 c가 신경절이 있다. 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문제를 봅니다. 방광을 수축시키는 것은 B의 작용에 해당한다. B는 하는 역할이 뭐예요? 동공을 작게 만드는 거지 방광 건드리려고 하는 애가 아니야. 그러니까 틀렸지. 기억과 디귿에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부위가 있다. 둘 다 어쨌든 모든 신경은 아세틸콜린을 분비하는 부위가 있어요. 교감조차도 앞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맞아요. 니은은 자 니은은 누구 얘기하는 거야? 부교감 얘기하는 거야?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는 거야. 5번 같은 문제를 맞출 수 있어야 좀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 자, 이 뒷부분은 여러분 다음 시간에 풀어오셔야 되고 공부를 하고 풀어보시는데 우리 적어볼까요? 18번하고 20번 한번 풀어볼게요. 18번, 20번. 이거는 거의 질문하는 문제라서 지금 같이 풀고 갈 거야. 18번, 20번.
들어가. 자, 18번 답은 이것 나와야 돼요. A는 부교감은 맞는데 기관, 호흡에 관련되는 거잖아. 호흡, 심장박동 누구 담당? 연수 담당. 그래서 A는 연수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연수입니다. 손골. 자, 그 다음 A는 부교감이라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체성신경계라고 하면 안 되겠죠? E는 체성신경계가 맞아요. 하지만 A는 자율신경이 되는 거지.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부교감이니까 아세틸콜린, C 교감의 앞부분이니까 아세틸콜린. 둘 다 아세틸콜린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20번 해봐봐. A라는 신경이 심장 1에 연결이 됐어. 그랬더니 심장 박동 속도가 자극을 주고 나서 빨라졌어요? 느려졌어요? 느려졌지?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느려진 거야. 그럼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거는 교감이야, 부교감이야? 부교감이지. 느리게 감소시켰으니까. 그럼 A는 부교감이고 여기서 방출되는 물질 누가 되는 거야? 아세틸콜린. 다시 말하면 A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물질 가가 분비됐는데 물질 가는 아세틸콜린인 거야. 그러면 A가 심장 1에 도착했다. 아세틸콜린을 막 분비했다. 그 아세틸콜린의 일부가 물을 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용액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서 용기 니은으로 섞여 들어가. 그럼 용기 니은은 부교감 신경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세틸콜린이 지나가는 바람에 얘도 심장박동 속도가 느려진 거야. 근데 심장 1은 부교감의 영향을 직접 받았으니까 바로 느려지는 거고 심장 2는 내가 흘러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느려진 거야. 나중에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심장 1, 심장 2가 지워버리고 A, B로 바꾼 다음에 A와 B 중 누가 심장 1이고 누가 심장 2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먼저 반응을 하는 애가 위에 있는 심장, 나중에 반응하는 애가 용액이 흘러들어가서 반응하는 애야. 그래서 지금 자극을 주고 나서 먼저 느려진 거는 심장 1이 먼저 느려졌고 심장 2는 한참 동안 빠르게 가다가 나중에 느려졌잖아. 나중에 반응을 보인 애가 뒤에 있는 애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A는 부교감 신경이니까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맞죠? 말초신경계, 운동신경계, 자율신경계, 부교감 신경. 자, 간은 부교감 신경이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아세틸콜린이라고 했죠? 틀렸고. 나의 니은에 아세틸콜린을 처리했어. 지금 심장박동 속도가 느려졌는데 아세틸콜린을 또 처리했어. 그러면 이의 세포에서 활동전이 발생 빈도는 더 감소하겠지. 아세틸콜린이 들어가면 더 감소한다라고 봐야 돼요. 요거 전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자, 잠깐만 뒤로 가서 153페이지 잠깐 볼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한 문제만 더 풀어볼 거야. 여러분 2번 한번 풀어보세요. 2번 153페이지 2번. 답 한번 봅니다. 2번에 답을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누구는 부르면 안 돼? 니은 부르면 안 됩니다. 니은. 자, 볼게요. 기억 봐봐. 지금 앞이 길고 뒤가 짧지? 부교감 신경이야.
기억은 부교감인데 어디로 가? 폐로 가고 심장으로 가네? 연수에서 시작하는 부교감이겠죠. 숨골에서 시작하는. 그러면 숨골은 뇌에 있기 때문에 기억은 뇌신경인 거야. 숨골이라는 뇌에서 빠져나오는 말초신경이라 뇌신경이라 A와 연결돼 있다가 맞고요. A와 B는 뇌와 척수야. 그럼 B는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B에서 빠져나와야 척수신경인 거야. B는 연합뉴런으로 돼 있는 거야. B는 중추신경이라 연합뉴런으로 돼 있고 B에서 빠져나오는 그 그림에서 잔가지들 걔네가 척수신경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니은 절대로 보면 안 돼요. A와 B에서는 얘네들은 중추잖아. 모두 반응을 위한 명령이 만들어진다? 맞죠? 중추는 명령을 만들어내는 연합뉴런이 존재하는 곳이거든. 답이 기억과 굉장히 많이 틀리는 거라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까지 문제 풀었는데 피드백 문제 다 풀어오셔야 돼요. 피드백 문제. 오케이,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복습하고 항상성 나갈게요.